안녕하십니까. 특수경매훈련단장 유치권 colum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건설 재벌이 이 소송 사기로 만든 유치권 깨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벌 하니까 우리 다 아는 게 재벌입니다. 조그만 그 건설회사가 아닙니다. 자, 좋아요, 구독, 추천 저한테는 억수로 힘이 됩니다. 하실 거죠? 자, 제가 3년 만에 대면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3월 15일 내일입니다. 오후 2시 매주 수목 일단 내일 2시간만 공개 강의를 하겠습니다. 서초동 1570의 2번지 서초동 그 교대역 14번 출구로 나오셔가지고 나오시면은 출구에 바로 약간 뒤쪽에 보면 그 왼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한 100m 정도 오시면 우체국이 있고 그 우체국 바로 옆 건물이 BBQ 건물인데 그 3층에 메일 옥션 방송 그 강의실에서 공개 돈 안 받는 무료 공개 강의를 하겠습니다. 많이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교재 무료로 다 드립니다. 이 책은 제가 한 20년 동안 짬짬이 쓴 책들입니다. 반갑다, 유치권, 즐겁다, NPL. 유치권 정복하니 당신은 부자 경매 박사, 유치권 풀고 법정 지상권 허물기, 부동산 투자 청기누설, 이런 책들은 이제 이 특수 경매에 관한 책들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기초, 뭐 전문가가 필요한 민법 이런 것들이 실린 책들이고.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재건축 아파트에 이제 유치권이 성립되려면 어떻게 하길래 자 재벌급 재벌이죠. 재벌 회사가 재벌 건설 회사가 유치권 신고를 했느냐.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될 게 이 재건축 조합 아파트의 유치권이 성립되려면은 이걸 지원 회사가 단독으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은 그 유치권 성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시공사도 재건축 조합하고 자기네들끼리 계약을 했지 조합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들하고 계약을 한 건 아니죠. 이제 부천에 있는 약대 주공 아파트 재건축 사업 정비 사업 조합은 현대산업개발, 지금 HDC 현대산업개발과 재건축 시공하는 도급 계약을 맺었죠. 이때 이제 도급 계약의 내용이 지분제 도급 계약이었습니다. 근데 지분제 도급 계약이었는데 미국에서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져가지고 이제 분양이 안 되니까 이 현대산업개발은 말이죠. 지분제 도급 계약을 도급제 도급 계약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실제 이걸 조합원들은 몰래 바꾸고 조합원 분양가가 올렸습니다. 참 나쁜 일이죠. 이걸 어떻게 이제 조합원 모르게 이거 했느냐 하면 조합원들한테 조합총회에서 이거 토의한다고 해가지고 어떤 장소에 모이라고 했어요. 그거 모이니까 없어. 그건 이제 사람들 글로 모이게 해놓고 다른 장소에서 지들 몇몇이 모여가지고 이제 조합원 총회를 갖다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말하자면은 완전히 이거는 뭐 이 국회 뭐 뺨칩니다. 국회에서도 이런 방법은 하는 적이 없죠. 이래 놓고서 이제 조합원들 반발이 굉장히 심하고 그때 말이죠. 지금부터 뭐 한 10년 전에 이 뉴스들 보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반대가. 그래서 이제 가장 악질적인 방법을 구사해가지고 조합원들을 괴롭히는 방법을 택했는데 어떤 방법이 가장 악질적인 방법이냐. 자, 여러분들 이제 약대 주공 아파트에 살면서 재건축을 하면 이사 다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사는 다 나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아파트는 거의 다 지었는데 공사를 안 해요. 마무리만 공사하면 되는데. 이런 상태에서 몇 년을 밀고 당기고 하다 보니까 지금 집 다 지은 거 보고도 이사 못 들어가는 그 조합원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어디서 이렇게 나쁜 짓 하는 걸 갖다가 현대산업개발은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현대산업개발이 어떻게 생긴 회사인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포니정이 정세영 회장님이
실제로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를 만드신 분입니다. 이 만드신 분인데 결국은 나중에 이제 토상부평이라고 일 다 하고 현대자동차 제자리에 올라가니까 자기 형님이죠. 제가 마태형, 정주영 회장님한테 야 너는 가서 요 건설이나 요거 하나 하라 쫓겨났어요. 응? 그걸 누구 줬습니까? 둘째 아들이죠. 실제는 이제 살아있는 가장 큰 아들. 응? 한테 그거 주고서 뺏겼죠. 그리고 한 게 현대산업 개발입니다. 본의정이라고 불리는 그 정세혁 회장님은 아주 존경받을 만한 분입니다. 아주 훌륭한 분이죠.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을 이렇게 잘 만드신 아주 참 대단한 분입니다. 이런 분의 아들 정명규 회장이 지금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나쁜 방법은 도대체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집 다 지어놓고서 말이죠. 집다가 말고 한 몇 년 동안 조합원들 애매기고 하는 이런 거는 정말로 나쁜 방법이거든요. 그래가지고서 몇 년 동안 밀고 당기고 싸우고 하다가 결국은 아마 전체 공사 대금이 1,50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890억에 완전 청산하자 하는 안을 2014년에 제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공사 대금 중에서 약 600억 정도를 갖다 감해주는 제안을 한 것이죠. 이걸 약대 주공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하고 조합원들이 받아들이는 데는 3년이 걸렸어요. 3년 만에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3년 만에 이제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입주를 하고 사용 승인도 받고 또 공사 완전히 완공으로 2019년에는 조합을 해산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조합원들 중에 33사람이 아주 극렬한 반대를 했고 완전 정산 합의에도 반대를 해서 현대산업개발은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해서 받은 판결로 이 독립투사 우리 독립선언한 33분처럼 33분의 집인데 경매를 넣었습니다. 실제 이제 약 제가 뭐 알고 있기로는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21세대 정도와 23세대 경매를 넣었고 그중에 17세대가 경락이 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해서 받은 판결로 강제경매 신청을 하고 그런데 나중에 경매기에 점유 관계를 확인하니까 유치권으로 점유 중이라고 하는 뭐 소송 소리 뭐 해가지고 이만큼 장황한 소리를 냈어요. 재건축 조합 아파트의 시공사, 이 시공사주 현대산업개발이 조합과 같이 유치권으로 주장하지도 그거 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단독으로 유치권 주장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구상금 청구 소송의 판결물로 유치권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구상금은 뭡니까? 공사대금 청구 소송이 아니고 구상금 청구 소송 해가지고 유치권이 어떻게 성립이 되겠습니까? 구상금은 내가 돈 준 거를 갖다가 내가 대신 갚아줬으니까 당신 빚을 내가 대신 갚아줬으니까 돈 달라 그 얘기거든요. 이게 말이죠. 이 사건 아파트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민법 320조 제1항에 유치권 설명한 거죠. 그러면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을 때에 유치권이 성립이 되는데 구상금은 그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현대산업개발이 실제 점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치권이 도저히 성립할 수가 없죠. 더 보태서 얘기하자면 공사대금을 완전 청산하는 합의서가 있기 때문에 현대산업개발은 공사대금 채권도 없이 유치권을 주장하는 황당한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점주도 사기를 쳤어요. 현대산업개발이. 현대산업개발 입주 대행사인 PNC 컨설팅이 현장에 있는 것을 기화로 PNC 컨설팅이 점유 대행을 하는 점유 매개이다 하고 사실과 다른 억지 주장을 했습니다. 이 PNC 컨설팅은 뭐 하는 회사냐? 입주 안내를 하는 회사입니다. 현대산업과 계약을 해가지고 1년에 뭐 얼마 이렇게 받는 용역 계약을 해가지고 입주해서 들어오면 그 입주 청소하고 입주하는 사람들 안내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여기에 열쇠가 있습니다. 열쇠가 있는데 열쇠는 뭐냐? 이 아파트 실내에 방마다 열쇠 그런 것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파트 중앙 입구에 그 1층에 입구나 이 주차장에서 올라오는 그 입구에 열쇠는 좀 카드키 아닙니까? 카드키. 자기 현관의 카드키. 이거는 딴 데 가서 사갖고 와가지고 여기 관리사무소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현대 PNC 컨설팅하고 현대산업개발이 열쇠를 가지고 열쇠가 없어요. 지금도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이죠. 우리 특수경매훈련단은 전부 12세대, 17세대가 팔린 것 중에 12세대 아파트를 낙찰받았어요. 이 12세대를 받았으니까 이 현대산업개발과 유치권의 존재 여부를 두고서 유치권 있냐 없냐 격렬한 재판 싸움을 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1심은 우리 쪽에 패배했습니다. 근데 1심 판결문을 보면은 피고는 현대산업개발입니다. 현대산업개발과 PNC 컨설팅은 이 사건 아파트의 열쇠를 전부 소지하고 있으므로 불법 점주가 아니다. 실제 열쇠는 지밖에 점주한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안 가지고 있어요. 이걸 갖다가 재판부에다가 저희가 현장 검증 신청을 했습니다. 안 받아들여져요. 현장 검증에 가가지고서 자, 현대산업개발에서 너가 가지고 있다는 카드키 가지고 문을 열어봐라. 안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냥 뭐 검증할 필요 있나 어쩌고 저쩌고 하면 현산에서 말이죠. 그 검증 반대하더라고요. 여러분 재벌하고 재판 한번 해보십시오. 재판부가 누구 편인지 아마 여러분도 알게 될 겁니다. 또 현대산업개발은 약대주공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에 대해서 2020년 3월 30일 기준으로 513억 2007만 1,441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음을 조합장이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했으므로 공사대금을 담보하는 채권이 존재한다 하는 이유로 원고가 패소되었어요. 그러면은 890억에 완전 청산하기로 하고 돈 받은 건 뭡니까 도대체? 여기에서 한 600억 정도 중에서 장부 정리를 갖다가 안 하고 있다. 근데 한번 이게 이제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현대산업개발하고 약대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부천시청에 가가지고 뭘 했겠습니까? 조합 해산 신청을 했어요. 근데 조합이 아파트 재건축 사업 조합이 해산을 하는데 시공사에서 이 해산해도 좋다, 우리 돈 받을 거 없다 하는 거 확인 안 해줘도 해산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제가 재판을 해보니까 우리 재판장님들 중에서 이 사실을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참 신기하죠? 어떻게 말이죠? 어떻게, 자, 아파트 지원 회사에서 돈 받을 게 없으니까 해산해도 됩니다. 우리 돈 받을 거 없습니다. 이런 확인을 해줘야지 해산이 되잖아요. 현대산업개발에 와서 그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졌습니다. 저희는 지기는 졌는데 이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건 말이죠. 그때 당시 아파트 값이 굉장히 올랐어요. 우리 12개를 갖다 산 게 전부 우리 회원들이 다 샀죠. 아파트를 사놓고 말이죠. 아파트 뭐 전부 이게 뭐 32평, 34평짜리, 35평짜리 뭐 한 2억 얼마에 받고, 그 다음에 40몇 평짜리 분양 면적으로 46평, 7평 이런 거는 말이죠. 3억 얼마에 다 낙찰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60평형을 갖다가 또 3억 얼마에 낙찰 받은 사람.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덕분에 아파트 값이 엄청 뛰지 않았습니까? 이 보니까 말이죠. 이게 우리 회원들도 골치 아픈 소송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현대에서 달라고 하는 다 주고도 몇 억이 남아, 하나 앞에. 제일 조금 남는 게 한 2, 3억 남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단은 전부 다 뭐 현대 뭐 달라는 대로 그거 좋다고 돈 주고 우리 빨리 팝시다. 그래가지고서 팔고 돈 잔치를 벌였네.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합장, 현재는 이 청산인입니다. 이 조합장이 이게 사실이 아닌 허위 문서를 냈다 하는 증거를 제가 몇 개 확실히 잡아가지고 조합장하고 현대산업개발의 담당자를 이게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용산경찰서에. 현대산업개발 본사가 용산에 있죠. 그런데 이 못된 짓을 다 하는데 그건 하늘이 아시는 것 같아요. 광주에서 말이죠. 광주에서 철거하는 건물이 버스를 덮쳐요. 그 사람이 버스 타고 있는 사람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이게 어느 건물 철거하다가 버스를 덮친 겁니까? 바로 현대산업개발이 그 시공한다고 철거하다가 해놓은 그 건물이 해가지고 사람 죽었죠. 또 그 다음에 22층, 23층까지 올라간 아파트가 광주였습니다. 이 현대산업개발에서 짓는 그 아파트가 그냥 이게 그냥 그대로 그냥 무너져 내려가지고서 난리가 난 건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교훈을 느낍니다, 저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한다. 이 현대산업개발이 재판장 속일 수도 있습니다. 소송 사기를 갖다 할 수도 있어요. 재판장은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못 속이고. 그런데 이 사람들 지금 정신 차렸는지 안 차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말이죠. 이제 형사 고소의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우리 회원들이 말이죠. 돈 많이 남은 것 중에서 현대산업개발에 일부 나눠줬다 생각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악질적으로 뺏은 돈이에요. 허위의 유치권, 가짜 유치권. 여러분 허위 가짜 유치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말이죠. 지금까지 유치권 소송에서 딱 한 개 하나 진 게 지금 1심에 진 거 요겁니다. 그래서 형사소송 교소 결과를 가지고서 다시 한번 손해배상 청구를 반드시 할 것입니다. 자, 유치권에 잘 아는 사람한테 유치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건설회사가 이렇게 사기를 쳐도 넘어가고 재판장도 속는 그런 세상입니다. 어떻습니까? 유치권 참 재밌지 않습니까?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